안 예뻐? 뻥치지 마. 고경호와 김영실 두 사람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연인 사이. 기분이 좀 묘하네요. 대학교 1학년 때 추락사고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된 후 경호 씨에게는 청춘도 꿈도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몰라? 그러나 장애인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영실 씨와 사랑에 빠지면서 경호 씨는 다시 웃을 수 있었다.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영실을 풀어줘라. 정말 사랑한다면 영실 씨를 보내주라는 부모님의 생각과 달리 그 어떤 장애에도 사랑을 키워간 두 사람. 전동 휠체어를 지원받아 혼자서 외출도 하게 된 경호 씨는 이렇게 포장해드리겠습니다. 작년 봄 어느 날 영실 씨에게 청혼하기 위해 반지를 사고 영실 씨는 청혼을 받아들인다. 신랑. 새 양복을 사입고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영실 씨 부모님을 뵈러 가지만 지금 와서 결혼은 지금 안 되죠. 영실 씨 부모님은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실망이 큰 두 사람. 마음은 아프지만 부모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결혼을 미루기로 한다. 그 후 1년 반이 지났다. 추석이 다가오는 어느 날 경호 씨가 아파트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린다. 농화원에서 뭐 가져오는데요. 무겁대요. 그래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제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여기서라도 들고 들어가려고 나와 있죠. 잠시 후 영실 씨가 탄 택시가 들어온다. 부지런히 쫓아가는 경호 씨. 웬만한 사람 걸음보다 빠르다. 여기다 올려. 무릎에다 올려. 짐이 많아 택시를 타고 온 영실 씨. 지갑 잘 챙겼어? 좀 덜렁대는 영실 씨를 챙겨주고 무거운 짐도 들어주는 경호 씨는 자상하고도 든든한 연인. 주렁주렁 짐을 매달고도 끄떡없는 전동 휠체어 덕이다. 저는 짐이 많아가지고요. 왜 짐이 그렇게 많니? 추석이라서요. 예나 지금이나 이틀에 한 번은 퇴근 후 경호 씨 집으로 직행하는 영실 씨다. 외출 한 번 하면 휠체어 바퀴를 닦아주는 건 필수. 갓김치 여기는 없잖아. 영실 씨를 위해 어머니가 준비한 따뜻한 저녁상. 근데 정말 맛있어요. 뼈. 응? 후추? 후추? 후추 갖다 줄게. 근데 몸에 안 좋대, 후추. 근데 후추가 바람이 빠졌는데 괜찮아? 어머니는 이미 후추를 가지러 가셨는데 엄마 안 먹을 거야. 안 먹는데요. 몸에 안 좋아서. 왜 안 좋아서 안 먹는 게 아니고. 정우가 제 말은 잘. 영실이가 먹지 마라 그럼 뭐든지 안 먹어. 콜라도 끊었죠.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사랑에 빠졌다는 증거. 여전히 열애 중인 두 사람이다. 아침 만난 것 같아. 컴퓨터 모니터 안에 청첩장. 두 사람의 청첩장 시안이다. 무섭잖아. 너? 그래. 아니야. 훨씬 멋져, 지금보다. 그래? 그래, 얼마나 순수해 보이냐. 그래? 나도 청순해 보이잖아. 지금은 머리도 이상한데. 그래? 그럼 그냥 이걸로 해. 응? 이 사진으로 해. 그럼. 아니야, 그 예복이 더 멋지대. 마냥 행복한 모습으로 청첩장을 검토하는 두 사람. 인사말도 경호 씨가 직접 작성했다. 우리가 아름답게 사랑했나? 아름답게 사랑했잖아. 응? 옛날 우리 싸울 때도 있었잖아. 그것도 다 사랑이야. 그래? 그럼. 사람이 안 싸우면 어떻게 서로를 알아갈 수 있냐.
서로를 알기 위해 싸우는 거지. 근데 여기에 사랑이랑 또 그동안 두 사랑 사람에게도 그거 몇 번의 들어가니까 위기가 있었다. 그냥 전화도 하지 말아라 뭐 집에 오지 말아라. 또 뭐라 그랬더라? 그래도 영실이한테 한 번 더 선택권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또 제가 이렇게 많이 힘들게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흔드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는데 영실이가 정말로 꿈쩍도 안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디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그런데 한 달 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지만 사실 영실 씨 부모님의 허락은 받지 못했다. 저희 가족들에게 이렇게 청첩장 했으면 어떻겠느냐 같이 질문도 하고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고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께는 제가 너무나도 못된 것 같아요. 하면서도 큰 죄를 짓는 불효를 저지르는 그런 무거운 마음이 있죠. 예정대로 결혼식을 할 수 있을지 마음이 무거운 두 사람이다. 밤새 충전을 한 경호 씨의 전동 휠체어, 또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경호 씨도 하루를 시작할 채비를 하고 있다. 목 아래 전신이 마비된 경호 씨. 예, 그래서 이렇게 꺾어줘야 우리 같이 그렇게 발이 되죠. 국립재활원 가니까 안 꺾어준 사람은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예. 마사지 해주실 거예요? 예. 10년 넘게? 예, 11년. 지금 횟수가 11년. 지난 1년간 재활 훈련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었다. 국립재활원 가서 이제 운동할 때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손목에다가 이렇게 모래주머니 차고 운동하면 더 좋아질 거라 그래가지고. 허리를 못 피는 애니까 이렇게 하면 허리가 펴지잖아요. 재활 훈련을 위해 입원도 했었지만 의욕만큼 성과가 좋지는 않았다. 근데 어지러우면 뉘어놓고. 갑자기 어지러워져서 자리에 눕는 경호 씨. 이렇게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이게 어지럼증 같은 거 예. 좀 어지럽다 그래. 손주 이렇게 하고 내 팔로 찬 데를 이렇게 해주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됐니? 일시적인 어지러움증이 가시면 다시 운동을 계속한다. 손가락도 그냥 두면 굳어버릴까 봐 매일 아침 일일이 펴준다. 온몸의 근육과 관절을 풀어준 후 유난히 긴 다리를 책상 다리로 접으면 일어날 준비 완료. 넘어지지 마. 11년째 하다 보니 어머니는 혼자서도 아들을 일으키고 휠체어에도 앉히고 척척이다.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환해지던 금지옥엽 막내 아들이 전신마비 장애를 가지게 됐을 때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았던 어머니. 그러나 아들은 다시 행복을 찾았고 어머니도 함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됐다. 대학원을 졸업한 후 장애인 선교단체 간사로 일하면서 경호 씨를 만났던 영실 씨는 청각장애아를 위한 농아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다. 일반 어린이집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아이를 데리러 가는 길.
인공 와우 수술을 받은 종훈이와는 각별한 사이. 정훈아, 잠자고 또 뭐했어? 잠만 잤어? 잠만 잤어? 야, 잠만 자면 어떡해. 공부해야지. 공부했어? 뭐 했어? 무슨 공부? 응? 뭐 만들었어? 뭐? 뭐 만들었어? 뭐? 하나 뽀뽀. 가위바위보! 오, 종훈이! 가위바위보! 헉, 종훈이! 가자, 가자. 유난히 잘 따르는 종훈이를 예뻐하는 영실 씨다.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 길에서 군것질하는 폼은 새색시답지 않을 망정 결혼 날짜 잡았다고 벌써부터 아들 타령이다. 경호 씨 조카 현성이가 다니러 왔다. 현수이가 가져왔어? 와, 박수. 박수. 잘했어요. 오, 현성 다 컸네. 작년까지는 삼촌하고 휠체어 쟁탈전을 벌이던 현성이 물도 가져와. 삼촌 물 좀 주세요. 엄마한테 물 주세요. 아유, 엎드리지 말고 자라. 비록 위태위태하기는 해도 이만하면 제법 쓸만한 활동 보조인이다. 물 한 모금도 혼자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경호 씨. 아, 맛있다. 저도 목이 말랐나 본데 삼촌이 마신 다음에야 마신다. 너는 왜 먹어? 뭐 긴장했어? 어린 조카도 경호 씨 앞에서는 양보할 줄 엄마 안다. 갖다 줘. 긴장하지 마. 경호 씨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 사용, 키보드는 손등으로 누른다. 거의 집안에만 있는 경호 씨에게 인터넷은 세상과의 통로다. 학교 편입하려고요. 저 알아보고 있어요. 작년에 방송대를 졸업했지만 다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려는 것. 사실은 취업 준비도 생각했었다.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은 그래도 장애인을 채용하니까 그나마 그러면 되지 않나 싶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영실한테. 그랬더니 영실이가 정말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너 하고 싶은 게 뭐냐. 사회복지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중증 장애인들도 더욱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싶어서였다. 영실 씨의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퇴근 후 평소와 달리 서울 시내로 가는 버스에 오른 영실 씨. 한번 맞추러 가요. 한 번 맞춰요? 네, 아직 안 맞춰가지고요. 빨리 맞춰야 된다 그래서요. 언니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그냥 혼자 하고 있어요. 간소하게 하기는 해도 혼자서 결혼 준비를 하려니 씩씩한 영실 씨도 좀 서글퍼진다. 친구는 무조건 하고 빨간 치마 입으셔야 돼. 혼자 올 수밖에 없는 영실 씨 사정을 잘 아는 같은 교회 아주머니들이 함께 와주었다. 다른 건 안 해도 새색 씨가 입을 치마 저고리 한 벌은 하려는데 입었어요. 빨간 치마에다 그치요? 신부들이 그렇게 많이. 는 전도사님 이렇게 빨간 치마 입으셔야 돼. 네. 이 치마에다가. 네. 다홍 치마에 노랑 저고리. 곱게 펼쳐진 한복감을 보자 함께하지 못하는 어머니인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어 새삼 만감이 교차하는 영실 씨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자기네 둘이 저렇게 씻는 게 더 좋은가 봐요. 조금은 서운한 눈치. 내가 시켜주면 더 좋지? 곤란한 질문인데 좋아? 안 좋다고 하면 안 시켜주려고 그랬어. 큰일 날 뻔했다.
목욕탕에 드나들기가 힘들어 세수 정도는 식탁에서 한다. 손이 작아가지고. 여러분 해야 돼? 네 우악스럽게 해볼까? 우악스럽지? 커지면? 야 그런다 소리 커지냐? 커지지. 이렇게 힘이 영실 씨만 있으면 뭘 해도 기분이 좋은가 보다. 소꿉장난하듯 즐겁기만 한 두 사람. 혼자서는 세수도 못하는 남자를 만나서도 행복해하는 영실 씨가 고맙고 예뻐서 마냥 바라보는 어머니다. 마음에 들었냐고 묻는데 몇 퍼센트? 보드라운 손이라서 보드라면서 몇 퍼센트? 100%. 100%? 오, 나 점수 많이 주네. 너 너무 많다. 그럼 엄마 손은 뻣뻣해갖고만. 엄마 손은 뻣뻣해서 아파. 남자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하거늘 부모는 아무리 해줘도 불만이고 난 내일부터 손 딱 떼고 이제 민날 며칠 놔뒀다 영실이가 닦게 놔둘란다. 야, 나 이제 동굴맨 된다. 그래도 좋기만 하다. 뭔가 스킨 바르는 걸 되게 싫어해요. 공휴일 같은 때는 경호 씨를 전담해서 돌보는 영실 씨. 이 또한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데이트 코스다. 넌 꼭 안 감아도 돼. 보드라운 손이다. 마음껏 느껴봐라. 보드랍지? 보들보들한데. 응. 오, 이쁜데 구경호. 남자한테 이쁘다고 보여. 멋있어. 멋있어. 사랑이 없었다면 모든 게 힘들고 귀찮은 일이었을 것이다. 전화기. 영실 씨나 딸들이 오면 경호 씨를 맡겨놓고 잠깐씩 외출을 하는 어머니. 시장 그냥 한번 맨날 경호랑 집에 있으니까 이제 운동 삼아서 한 번씩 이렇게 나가요. 이틀에 한 번 나가는. 갔다 오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난 잘 11년간 가요. 외출다운 외출도 못하고 사신 어머니다. 우리는 가서 놀자. 기다렸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 실은 할 얘기가 있었다. 걱정돼? 응? 뭐 걱정돼? 걱정된다기보다는 응. 네가 가여워서 그러지. 너네 식구들한테도 좀 너무 식구들도 마음 아프고 하니까. 그래, 어차피 뭐 마음이 아프지. 다음 날 영실 씨가 집에 내려가 결혼 얘기를 하려는 것이다. 나도 같이 갈까 그랬나? 응? 나도 같이 갈까 그랬나? 가자, 같이. 그럴까? 아니야, 나중에 이제 내가 말씀드리고 좀 이따가 한번 같이 가자. 아무래도 이제 또 가서 식구들 다 모여 있는데 영실이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다들 또 영실이한테 또 이렇게 막 여러 말씀하실 텐데 그냥 혼자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게 좀 마음 아프죠. 그리고 식구들도 좀 마음 아픈 상황이니까 그런 얘기를 나누는 곳에 이제 있다는 게 영실이 혼자 있다는 게 좀 마음 아프고 제가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도 마음 아프고 그렇죠. 뭐 경우랑 결혼한다고 그래서 그게 불효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불효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부모님의 기대치에 제가 그렇게 해드리지 못하고 또 제가 뭐 지금까지 많이 효를 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고요. 왜 또 울어? 마음이 아파서. 자신들의 사랑이 가장 소중한 가족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사실에 새삼 마음 아픈 경호 씨다.
그러니까 우린 잘 살아야 돼. 구경 알지? 가족들의 축복도 못 받는 결혼이 과연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이 결국 모든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일임을 안다. 그날 저녁 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안 내려가 봐서요. 내일 뵈야 알 것 같아요. 저 아버님 걱정을 많이 한다고. 예. 그리고 어머님한테 특히 고맙다고 좀 말씀 좀 전해주고 예. 잘 다녀와야지 뭐. 예. 그리고 또 아버님이 좀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잘 새겨 들으시면 돼. 그러면 뭐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그쵸. 좀 걱정이 되시죠? 많이 되죠. 많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할 말이 없다니까. 같은 여자 입장에서 저는 뭐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영실이가 좋은 소식 가져올기를 그냥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죠. 어머님은 뭐 이제 승낙하셨다 하니까 뭐 승낙해도 딸이 사랑하는 딸이 하도 그러니까 승낙했겠죠. 그렇지만 가슴은 아프겠죠. 그리고 딸 셋을 시집 보낸 어머니는 영실 씨 부모님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 사랑으로 감싸야만. 어쨌든 경호 씨는 이래저래 부모님께 죄송하기만 하다. 절대 못 살아나가죠. 영실 씨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짓는다. 사실 알겠습니다. 늘 긍정적으로만 말씀드렸었다. 잘 다녀올게요. 예. 알아야죠. 그러나 과연 영실 씨 아버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추석 명절인 이튿날 영실 씨는 뒤늦은 귀향 행렬에 끼어 대천 고향집으로 내려갔다. 생각보다 마음이 편해 보이는 영실 씨. 예. 제가 이 뒤쪽으로 가려고요. 집에. 예. 제가요 상황을 보고 이따가 전화를 드릴게요. 갈게요. 우선은 영실 씨 혼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영실 씨가 집 쪽으로 다가간다. KBS KBS 한국방송